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라운 TV입니다. 네, 항상 바람잘 날 없는 테슬라 주가 상황이죠. 테슬라 왜 이렇게 계속 빠질까요? 남들 다 오르고 있는데 대체 왜? 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드리겠고, 과도한 주가 하락의 원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일론이 주식을 팔고 있는 게 이유일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3대 지수 현황부터 살펴보고 가야죠. 항상 숲을 볼 줄 아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3대 지수 현황 크게 반등을 보여주었습니다. 나스닥이 3% 넘게 반등을 하면서 12,800선을 다시 회복을 했어요. 자, 다우지수도 1.85% 오르면서 33,900포인트 정도까지 올랐습니다. 미국 3개월 국채금리는 2.8% 초반에서 지금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유가 역시 100불 초반에 지금 105불 정도 보여주면서 계속해서 한 달 동안 한 95불에서 107불 사이의 박스권을 보여주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금일장에 미국 1분기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GDP라고 하죠. GDP가 자, 전분기 대비했을 때 연 한산 기준으로 했을 때요. 1.4% 정도 줄었습니다. 자, 안 좋은 악재라고 할 수 있는데 주요 기업들이 실적을 잘 내고 있어요. 그래서 나스닥이 오늘 이렇게 상승을 했고요. 그래서 나스닥에 포함된 메타, 페이스북이죠. 7.59% 폭등을 했고 오늘은 반도체 주식들이 좋았어요. 그래서 퀄컴은 9.69%나 상승, 페이팔도 11.48% 상승, 애플과 아마존도 4% 이상 상승하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실적에 따라 갈리는 장세인데요. 탁월한 실적을 발표한 테슬라는 지금 좋지 못해요. 자,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런 기업들 중에 테슬라가 가장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 주가는 거꾸로 가고 있고요. 실적을 잘 발표한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자, 이런 회사들은 지금 잘 나가고 있어요. 애플도 4.5%나 올랐어요. 그리고 좋은 실적을 발표한 퀄컴 같은 반도체 주식도 9.69%나 올랐습니다. 오늘 반도체 영역에서 큰 반등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최근에 실적이 좀 예상 대비 안 좋다고 발표했던 구글도 오늘 3.82% 반등을 했는데 테슬라만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데 그 이유를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궁금하죠. 자, 오늘 그렇게 많은 주식들이 하락한 부분이 없었는데 테슬라는 그래도 하락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고요. 나스닥 일봉 차트를 보면 나스닥의 기존 쌍바닥을 만들었던 12,500포인트 정도에서 다시 반등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오늘 그래서 3.06% 상승한 거는 상당히 좋은 봉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래 꼬리가 오늘 좀 길게 달리면서 저가 매수세가 많이 들어온 하루다. 뭔가 반등을 앞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모습이다 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 나스닥이 십자봉을 만들면서 십자봉이 만들면 반등의 시작을 알릴 수도 있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오늘 어쨌든 좋은 반등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시장 상황은 그렇게 좋지 못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5월까지는 충분히 한 차례 더 부침이 올 수 있으니까 좀 더 보수적으로 바라보고 투자를 좀 임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어쨌든 자, 이게 3중 바닥이 되면 올해 마지막도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은 신압으로 싸졌을 때 계속해서 조금씩 모아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오늘 극도의 장중 변동성을 보여주었어요. 오늘 아주 밑꼬리가 아주 길게 달렸는데 최저가는 오늘 장중 821.7불까지도 내려갔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변동성을 보여준 하루였고 다만 800불대 초반에서 이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온 거죠. 그래서 아주 길게 밑꼬리가 달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늘 시장 상승에 비해서는 상당히 안 좋은 흐름이지만 그래도 밑꼬리가 길게 달린 거는 어느 정도 저가에 들어가면 특히 800불대 초반이죠. 800불대 초반 저가에 들어가면은 대기 매수세가 상당히 많다는 거 오늘 보여주었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에 비해서 상당히 과도하게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계속해서 한 900에서 800불 사이에도 잘 모아가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5월까지는 좀 부침이 테슬라도 있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렇게 남들과 다른 행보, 다른 나스닥 상장된 기술주와 다른 행보는 아무래도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와 관련되어서 특히 자금적인 부분이죠. 자금과 관련돼서 테슬라 주식을 파는 거 아니냐, 테슬라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거 아니냐 해서 테슬라 주가 상승에 상당한 부담감으로 작용을 시키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현재 주가 상황을 보면요.
전분기 실적 발표랑 아주 판박이에요. 자, 1월 26일 날, 올해 1월 26일 날 21년 4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었죠. 그때도 뭐 역대급이라고 볼 수 있었는데요. 1월 26일 실적 발표 후에 테슬라 주가가 700불까지도 빠졌었어요. 그래서 한 25%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4월 20일 날 2022년 1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죠. 아주 역대급 실적을 발표했었습니다. 3.2불의 EPS를 보여준 정말 탁월한 마진율을 보여준 테슬라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내리 주가가 한 7일간 영업일수 7일간 계속 빠져가지고 지금 16%나 실적 발표 전 대비 하락을 했습니다. 자, 최근 주가 하락은 실적 성장에 비해 너무나도 과도하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물론 테슬라 주가가 작년 연말 연초에 올해 연초에 뭐 1000불 이상 급하게 오르면서요. 당연히 주가에 좀 부침이 있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너무나도 좋은 탁월한 실적을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원래는 주가는 상승해야 되는 흐름인데 매크로 이슈와 함께 계속해서 이렇게 뭐 각종 FUD 퍼드들이 작용을 하면서 이렇게 테슬라 주가가 좀 많이 하락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최근 뭐 한 12월간요. 일론의 트위터 인수와 관련해서 그 대금이 어떻게 만들어질지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소식, 여러 추측들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이런 주가 하락을 보면 아무래도 테슬라 보유 주식을 처분한 게 아니냐, 처분을 하지 않았다면 상식적으로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의견들이 제시를 되고 있습니다. 테슬라 주식 팔았으니까 이렇게 단기간에 많이 빠진 거 아니냐, 그동안에 좋은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자, 이런 추측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은 반응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주가가 빠지니까 오히려 좋다. 아무래도 현금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겠죠. 그리고 뭐 머스크가 1000불을 넘을 때마다 일부러 이러한 이슈들을 만들어서 흔드는 것이 아니냐. 자, 테슬라 찐 주주만을 데리고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자, 이런 추측도 있고요. 자, 어쨌든 이렇게 주식을 만약에 일론 머스크가 팔았다면 바로 이제 폼 4라고 해서요. 관련해서 공지를 해야 됩니다. 공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나오면은 알 수 있겠죠. 어쨌든 이런 빅 세일을 안겨주다니 축복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주식 투자를 오랫동안 잘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변치 않아야 되겠죠. 자, 어쨌든 일론이 팔았다면요. 폼4라고 해서 이제 기업 공시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SEC에 들어가면 이런 게 나오게 되는데, 내부자 실질 소유 지분 변경 사항 보고서라고, 자, 뭐 대주주라든지 뭐 기타 주식수를 많이 들고 있는 사람, 내부자들이겠죠. 그런 분들의 주식 보유 상황이 큰 변경이 나오게 되면 이런 것을 이제 공시하게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게리 블랙 의견으로는요, 일런이 절대 팔지 않았을 것 같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 It doesn't make sense for Elon Musk to sell Tesla shares in front of a stock split. 그러니까 스탁스 분리 주식 분할을 앞두고 바보가 아닌 이상 주식을 팔 이유가 없다는 거죠. 주가 분할이 있으면은 주식이 단기간에 50% 80% 이상 오를 때도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팔 필요가 없죠. 그죠? 일론은 충분한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자산을 가지고 또 빚을 내고 대출을 내고 아니면은 자신의 명성을 이용해서 투자자들을 모집해서 트위터 내가 이렇게 발전을 시킬 거니까 투자하세요라고 돈을 모집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 이렇게 손해 보는 장사는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게리 블랙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트위터 인수와 관련된 딜은 계약건은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수개월이 남았는데 아마 올해 10월 정도에 마무리가 될 거예요. 그럼 아직도 한 반년 정도가 남아 있으니까 벌써부터 주식을 팔았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일론 머스크는 2017년에 내가 가장 먼저 테슬라 주식에 들어갔고 가장 늦게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왔어요. 그래서 함부로 그렇게 테슬라 주식 팔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일론 머스크가 전에 이제 세금 많이 내려고 했을 때, 뭐 작년 말이었죠. 그래서 많은 뉴스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때 이제 일론 머스크가 주식을 상당히 많이 팔았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10% 정도를 팔았어요. 15조, 20조 원 뭐 가까운 테슬라 주식을 팔면서 세금을 납부를 했었죠. 자, 그런데 그 테슬라 주식을 매각하기 전에요. 이렇게 트윗에 이렇게 투표를 올렸었어요. 내가 테슬라 주식 좀 팔아도 되겠냐? 여러분들 생각 어떠세요? 라고 이렇게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주식을 매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런 투표도 없었어요. 그죠? 최근에 테슬라 주식이 뭐 15% 넘게 하락을 했다고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일론 머스크가 주식을 팔았다면 이미 뭐 4월 초순에나 그렇게 말을 했을 겁니다. 내 주식 팔아도 되겠냐? 근데 지금 이런 투표도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지금 주식을 팔고 있다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또 좀 힘든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게리 블랙이 또 뭐 제시하는 의견은요. 트위터 인수 대금 확보를 위해서 일론이 소유하고 있는 암호화폐를 팔았을 수도 있겠다, 팔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론 머스크도 뭐 암호화폐라든지 비트코인, 이더리움, 도지코인의 뭐 초기 투자자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자, 게리 블랙 의견으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뭐 1톤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아마 10배, 20배 정도는 올랐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 충분히 트위터를 사는데 돈을 많이, 자, 암호화폐를 팔아가지고 돈을 많이 댈 수 있겠죠, 자금을. 자, 일론 머스크는 21빌리언에 달하는 자기 자본이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뭐 거의 뭐 24조 원 정도 돈이 되겠죠. 25조 원. 전체적으로는 뭐 50조 원 이상이 필요한데 그 중에 절반이 자기 자본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투자자들을 모집해서 뭐 X 홀딩스라는 회사도 만들었죠. 투자자 모집을 위해서. 자, 그런 거를 통해서 자기 자본을 트위터에 투자하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암호화폐를 팔 수도 있겠다라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론 머스크가 아닌 이상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모르는 수밖에 없죠. 지금 당장은. 자, 아무튼요, 대주주가 팔든지 공매도 세력들이 팔든지, 자, 주가가 하락하는 이유는 당연히 매수세보다 매도 세력이 더 크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게 팩트죠. 중요한 것은 역시 수급입니다. 누가 파는 사람이 있으니까 주가가 많이 빠지는 거예요. 아무튼 오늘 차트를 보면은 밑꼬리를 길게 달면서 뭐 매도세도 많았지만 매수세도 충분히 많다. 저가 매수세가 충분히 많이 유입될 수 있다라는 거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최근에 과도한 주가의 하락은 악재의 선반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원래 주식이 뭐 선반영하는 거죠. 주식 자체가 뭐 경기의 선행 지표이지 않습니까? 다 거기에 더불어서 테슬라라는 주식은 훨씬 더 변동성이 크고, 자, 급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아시죠? 뭐 하루에 10%도 내렸다가 10%도 올라가는 주식이 테슬라입니다. 이렇게 큰 주식이 그렇게도 크게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최근에 메타나 넷플릭스 같은 주식을 보더라도 지금 변동성에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그 변동성, 그러니까 악재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뭐 매크로랑 테슬라 자체의 이슈로 나눌 수 있겠죠. 첫 번째는 이제 매크로 이슈로 5월에 이제 FOMC 회의가 3일, 4일 이렇게 양일간 진행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긴축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라는 게 지금 컨센서스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25bp 정도 한 달에 한번 금리 인상을 했는데 이제 50bp 정도로 올리지 않겠느냐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양적 긴축도 할 수 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자, 그런 부분이 이미 많이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자, 기가 상하의 월별 판매량 발표도 중요합니다. 자, 5월 초에 발표가 될 건데 아마 4월 달 실적이 나오겠죠. 근데 4월에 한 18일, 뭐 3주 이상 정도 쉬어버렸으니까 숫자가 안 좋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이미 좀 반영을 하고 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테슬라 쇼트 세력들이 당연히 이용하려고 하겠죠. 거기에다 덧붙여서 이제 트위터 인수 관련을 계속 활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퍼드로 활용을 하고 있죠. 솔직히 트위터 인수랑 테슬라 펀더멘탈 내재 가치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나중에 트위터를 통해서 랭귀지 데이터, 그러니까 언어 데이터를 테슬라의 옵티머스 봇, 그러니까 테슬라 봇에 뭐 인식을 하게 되면 좀 더 AI 발전 속도가 빨라지고 나중에는 더 큰 투자로 남을 수가 있어요. 트위터 투자가. 근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안 좋은 뉴스를 쏟아내면서 자, 이렇게 주가 하락을 함께 시키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주가를 출렁시켜 줘야지 돈이 많은 사람, 정보가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뭐 기관 투자가들이겠죠. 그런 세력들이 자,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어차피 길게 보면은 나중에 뭐 정점은 테슬라 5배, 10배씩 오를 건데 지금 당장 이렇게 쌀 때 주식을 많이 가져가야 되는 게 자, 기관 투자가들의 목적들이겠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의 마인드를 이렇게 흔들려 가지고 충분히 저가에서 많이 걷어갈 수 있다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라겠어요. 자, 테슬라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이렇게 급상승하고 있고요. EPS가 최근에 2022년 1분기에 3.22불로서 뭐 전년 동기 대비 거의 3배가 넘는 그런 순이익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회사 팔면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모아가야겠죠. 자, 매출액, 이 빨간색 막대가 매출액이고 매출액의 성장도 아주 견고하고요. 이익의 성장은 더 가팔라지고 있다.
자, 영업이익은 자, 우리나라 돈으로 4조 3천억 이번 분기에 나왔고요. 순이익도 거의 4조 가까이 나왔습니다. 자, 계속해서 테슬라 주식 잘 모아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중요한 건 이런 큰 미래의 가치를 보고 5년에서 10년 이상 충분히 테슬라 투자할 만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테슬라가 2030년까지 2천만 대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제 고작 연에 100만 대 정도 파는 수준이에요. 이제 5%밖에 안 왔다. 그러니까 EV 시장만 봤을 때 지금 테슬라는 여기 있다는 거고, 여기까지 올라갈 여기까지 올라가면 이제 2천만 대 판매가 되고, EV로 인한 주가 상승이 마무리된다고 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FSD 로보택시, 에너지, AI 로봇은 훨씬 더 큰 사업들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나아가면은 테슬라 주식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로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희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테슬라 주식 오랫동안 투자하셔야만 합니다. 지금 당장 뭐 경영 성과만 보더라도요, 거의 100년 된 기업들을 엄청나게 앞서가고 있어요. 메르세데스 벤츠, BMW 엄청 오래된 회사들이죠. 자, 뭐 자동차에 뭐 기본을 만든 회사들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런 회사들이 10%대 초반에 영업이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테슬라는 벌써 최근 분기 19.2%의 영업이익률을 보여주었습니다. 거의 슈퍼카만 만드는 페라리의 버금가는 영업이익률로 나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경영도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투자를 이어나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자, 실적, 이 빨간색 선 EPS, 이 실적과 주가의 괴리가 벌어지면은 우리 태순이 태식이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또 급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너무 지금 주가 하락에 침울해 있지 마시고 오히려 희망을 가지고 이렇게 이 노란색 화살표만큼 주가랑 EPS가 벌어져 있을 때 좀 더 집중적으로 공격적으로 매수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연초에 제시했던 이런 테슬라 주가 밴드, 올해 밴드죠. 저점을 한 850불로 받고 체계적 위험이 터지면 700불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고 제가 연초부터 말씀을 드리고 있고, 1월에서 5월 사이가 약하다고 했어요. 자, 5월까지는 한번 기회로 삼으셔가지고 악재를 기회로 활용해서 저가에 싸게 물량을 거두어가는 기관들처럼 우리도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테슬라 주가 예상 밴드, 제가 보고 있는 밴드는 이렇죠. 체계적 위험이 이미 발생을 했고, 그래서 700불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반등한 테슬라고요. 종가는 뭐 1350에서 1500불 사이로 보고 있는데, 연말에 역시 레벨 4 자율주행을 완성을 하게 되면은 뭐 1800불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힘든 상황에는요, 자기만의 투자 원칙이 있어야만 해요. 저의 장기 투자 원칙은 이렇죠. 그래서 10년 이상 장기 투자 목표로 테슬라 주식을 모아가는 게 저의 투자 방법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 최소 2주씩은 제가 사고 있고요. 저의 현금 흐름을 통해서 사고 있고, 그리고 저는 항상 현금을 한 30% 정도 가지고 가는 성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싸졌을 때 주식을 많이 편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일단은 800불대에 또 예약 매수를 걸어두고 있죠. 800한 70불대에 지금 주식을 또 많이 샀고요. 10주 이상. 자, 이렇게 주식을 잘 모아 오시다가 이렇게 악재들이 터지면은 잘 활용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좀 더 공격적으로 주식을 매수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은이 헥헥헥거리고, 러시아가 세계 3차 대전 얘기하고, 파월이 연내 3번의 빅스텝 금리 인상을 얘기하고, 기가 상하이가 뭐 가동을 중단했다. 베이징이 뭐 락다운에 걸렸다. 이럴 때 잘 활용해서 좋은 자산을 모아가면서 시간을 잘 흘려보내는 자가 승리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간을 잘 흘려보낼 줄 아셔야 돼요. 제가 생각하는 대표적인 두 가지 자산, 주식과 부동산의 차이는 바로 이겁니다. 자, 테슬라 주식은 뭐 우리나라 최고의 부동산이라고 할 수 있는 뭐 강남 아파트와 견줄만 합니다. 향후 뭐 10년으로 따지면 테슬라 주식이 강남 아파트보다 훨씬 많이 오르겠죠. 자, 강남 아파트는 이미 오를 대로 올라서 뭐 향후 10년 후에 뭐 2배나 뭐 3배 정도까지 오를 수 있다라고 치면, 주식은 어떻겠습니까? 테슬라 주식은 뭐 10배도 올라와 있겠죠. 그러니까 테슬라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부동산보다 더 좋은 점은 주식은 여러 방에 나눠 살 수 있죠. 여러 번에. 근데 부동산은 어떻습니까? 한 방에 사야 되죠. 그래서 투자하기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계속해서 이렇게 싸졌을 때 많이 잘 모아 가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테슬라 주식이 5년 10개월간 행보했을 때도 있었어요. 2014년 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우리나라 부동산이 폭등할 때 테슬라 주식의 약 6개월간의 수익률은 제로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뭐 한 25배 정도 큰 상승을 보여주었어요. 자, 이렇기 때문에 시장을 떠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이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도 자, 이렇게 좀 보수적인 생각도 가지고 때로는 좀 매매도 필요하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지금 시장을 떠나는 건 좋지 않다. 자, 시간을 잘 흘려 보내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테슬라 뭐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구조적 성장주, 그 중에서도 1등주니까 앞으로도 좋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시황은 그리 좋지 못하다. 그리고 최근에 테슬라 주가가 빠진 거는 너무 과도하다. 이럴 때 주식을 잘 모아가고 5년, 10년 길게 보고 투자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꾹꾹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